안녕하세요. 레아우제 차이나의 김영찬입니다. 오늘 조금 카메라 앵글 좀 잘 앞으로 해서 할까 좀. 네. 저번에 얘기를 하다가 그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원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그 시진핑 주석의 하야설 있잖아요. 하야설이죠, 하야설. 권력을 뺏겼느니 뭐 해갖고 제가 7월 달에 한국을 잠깐 들어갔다 왔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만나 뵈었던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연세 있으시고, 이제 사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술 한잔 하면서 꼭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끝났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뭐 다음 사람 교체가 될 거다. 그런 얘기. 그리고 뭐 시진핑,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시진핑 주석 이게 뭐 오른팔 왼팔이 다 잘려 나갔고 이제 뭐 경제도 안 좋고 실업률도 높고 그러니까 근데 주된 내용들이 보통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 왼팔이 잘려 나갔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도 저도 솔직히 옛날부터 얘기는 있었지만 신경은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사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저도 살짝 이렇게 흔들리게 한 내용이 하나가 있긴 있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대요. 유튜브에서나 이제 얘기를 많이 했지. 이제 뭐 MBC나 KBS나 SBS 공영방송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의 뭐 하야설 이런 걸 원래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솔직히 좀 저도 좀 흔들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제가 이제 그거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일단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내려간다, 하야를 한다. 그러면 제가 그건 장담을 하는데 중국 망해요. 네, 중국 망하고 그거는 첫 번째고 그리고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중국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고. 근데 그 이유가 뭐 굳이 이제 많은 경제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분들만큼 경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계속 중국에 있으니까 접하는 소식 내용도 많이 있고. 근데 중국이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하야를 한다, 내려온다 그러면 중국이 일단 망하는 이유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땅이 워낙에 크잖아요. 제가 있는 산동성이 우리나라가 아마 산동성의 절반에 아직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5천만인데 산동성 인구가 1억 2천인가 아마 1억 3천인가 그래요. 땅 면적도 산동성의 절반이 우리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중국 땅이 이렇게 크고 인구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정권이 막 이렇게 바뀐다? 제가 볼 땐 일단 큰 분란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중국은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뭐 말씀 일단 드리면 일단 저도 한두 달 곰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정말로 시진핑 주석이 내려온다고 가정한다면 당장 제 사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론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럴 일은 안 생깁니다. 네, 제가 볼 때 안 생기고 뭐 많은 분들이 다 이제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시더라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가능성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럴 일은 안 생긴다. 제가 그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른팔 왼팔에 잘렸기 때문에 권력을 잃었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권력이라는 게 일반적인 권력과 우리나라의 권력과 중국의 권력은 일단 틀려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우리나라는 참 대단하죠. 뭐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대통령이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잘못을 하셨죠. 계엄을 했으니까. 근데 일단 내려오셨고 그래도 이제 지금 뭐 이제 좀 안 좋지만 근데 중국은 그게 불가능해요. 예, 일단 첫 번째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일단 어쨌든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 왼팔이 다 잘려 나가도 시진핑 주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 왼팔은 뭐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는 거고 단순한 원리로 어쨌든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게 맞을 때가 더 많거든요.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연임을 했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기존의 강택민 주석이나 저기 누구죠? 후진타오 주석 딱 자기 임기만 하고 이제 바꿔줬단 말이에요. 원래 평화적으로. 그래서 다음, 이제 중국도 이제 파가 세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파로 이렇게 너무 평화적으로 이렇게 정권이 이양이 됐는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보면 숙청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숙청을 안 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뭐 연임을 해서 내려오면은 그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숙청할 거 다 했는데, 그리고 1대1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벌여놓은 사업이 엄청나잖아요. 종류, 수가. 그, 벌려놓은 사업들이.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 시작하자마자 이제 중국몽, 중국몽, 그래갖고 이제 중국몽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려온다? 숙청까지 해가면서 지켜온 자리인데, 그거는 바보가 아니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내려오면 죽어요. 시진핑 주석은. 뭐 죽는다는 게 뭐 진짜 뭐 총 맞아 죽는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말년이 참 괴롭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리고 뭐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군권을 갖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내려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뭐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저께죠, 어저께. 어저께 열병식을 했잖아요, 열병식. 이번 열병식은 뭐 10년 만에 뭐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대적으로 그렇게. 그건 뭐냐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제가 가끔 되게 단순할 때도 단순해요. 근데 대부분 맞아요. 나 시진핑이다, 이거죠. 지금 그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자기 속마음. 그래서 그리고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뭐 큰 매체라든지 뭐 각국 나라에 파견되어 계시는 분들이 뭐 정보통을 통해서 뭐 시진핑 주석이 내려갈 거다 뭐 언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중국 내부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추측인 것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진핑 주석이 내려오는 일은 절대 없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이미 강택민 쪽 사람들, 뭐 후징타오 사람들, 그쪽 사람들이랑 이미 얘기가 끝났대. 끝나가지고 뭐 내려온대. 평화적으로. 예. 뭐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죠. 근데 중국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인데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중국 사람들. 네. 그래서 왜냐면 일단 네가 나한테 뭘 해코지를 한번 하면 중국 사람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복수를 해야 돼요. 그게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쪽 사람도 그렇게 많이 숙청해놨는데 평화적으로 합의를 해서 내려온다? 네. 그건 뭐 말도 안 되고 그거는 뭐 전혀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내려오는 그 썰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네. 근데 예방은 하는 건 좋겠죠. 근데 제가 볼 땐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의. 오늘은 그 시진핑 주석 하야설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이렇게 주저주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